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9장 정부 간 관계론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9장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인가,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이 한 국가, 녹색의 국가 내에서 시장, 정부, 시민사회가 있고, 이 정부부문은 중앙정부와 여러 개의 하나의 지방정부와 여러 개의 지방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2계층 제도라고 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집니다. 광역자치단체 17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226개가 있는데,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은 이 정부 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관계인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을 다루는 중앙정부와 각 지역을 다루는 17개의 지역을 다루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일단 이론에 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정부 간 관계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따분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tergovernmental Relatio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주의하고 또 이제 정부 간 관계 이론, 이런 측면의 연구들이 있는데, 피더럴리즘이라고 하는 연방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이론들이 발전해 왔는데,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스탈링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중 연방제라는 게 있습니다. 듀얼 피더럴리즘. 연방제라고 하는 건, 미국은 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스테이트, 50개의 스테이트로 되어 있는데, 스테이트가 대한민국과 같은 하나의 국가거든요. 그런 국가들을 묶어서 만든 게 피더럴, 연방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정부,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는 연방정부와 각 50개의 주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독자적인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하나의 국가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미국은 주정부마다 주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률로서 그 권리를 강조하고 그런 지역별 특색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거를 듀얼 피더럴리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서로 평등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역사상 1930년대에 대공황이 등장하면서 이 이중 연방제는 뭘로 바뀌냐면 cooperative federalism으로 바뀝니다. 이게 협력적 연방제라고 부르는데, 이러면서 이제 미국 전체의 대공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을 겪고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건설을 주창하면서 창조적 연방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피더럴리즘 그러는데, 이거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추가로 강화되게 됩니다. 전체 미국 사회의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그 운동을 위대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를 강조하면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추가로 강조된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로는 뉴 페더럴리즘이라고 해서 신연방제로 불릴 수 있는데, 다시 이제 너무 연방정부가 강화됐으니까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또 포괄고조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의 그 공식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보조금을 내려주는, 그리고 자유롭게
지방정부가 쓸 수 있도록 내려주는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주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자치권을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이 스탈링의 연방주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론들도 많이 있어요. 라이트의 이런 이론도 있고 알커크의 이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연방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intergovernment relations,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루는 것처럼 정부 간 관계 이론으로 보고, 라이트와 같은 사람은 연방제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또 주정부와 주정부, 주정부와 그 local government, 연방제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여기 local government라고 하는데 이런 정부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란 사람은 조정 권위 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속한다. 이런 이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조정 권위 모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포함 권위 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즉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속해야 되고 포함되어야 되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포함 권위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권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과 경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중복 권위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커크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의 이론인 알커크는 대리인 모형, 동반자 모형, 지배인 모형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수직 모형처럼 연방정부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 모형이라고 하고 동반자 모형은 대응관계 또는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게 동반자 모형. 그래서 파트너십. 그리고 지배인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거는 자유방임과 규제를 강조,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그런 유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은 라이트의 모형은 주로 연방제에 적용이 되고 알커크의 모형은 단방제에 적용이 되지만 양쪽에 모두 정부 간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방자치에서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관련된 글들을 좀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방정부는 내셔널 가버먼트, 이게 중앙정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요 위에 보면은 이 지방정부가 광역자치단체 17개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 내셔널한 정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국정참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크게 중앙정부 우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단체자치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우선한다 이런 입장이죠. 최근 추세는 이런 단체자치를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대등하고 협력관계다 이런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전통을 가진 영미계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 참여를 강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은 별로 없지만 지방정부 우위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미국의 정부들은 스테이트가 연방정부보다 더 셌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관련된 국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정부 우위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단체자치를 강조하는 그런 지방정부 우위 관계에서 점차 요 대등 협력 관계로 앞으로는 지방정부 우위 관계로 나아가야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국정에 내셔널한 가버먼트에 중앙 센트럴 가버먼트에 참여하느냐, 아주 낮은 단계부터 이렇게 하면 높은 단계로 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의견 수렴, 인포메이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견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면접 인터뷰를 한다든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하되 실제 결정은 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의 의견 수렴, 국정참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견 수렴보다는 서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협의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협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의가 아니에요. 그냥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결정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협의의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합의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합쳐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합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방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면 지역 관련 국가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지방정부 주도형 국정참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향후 합의 또는 지방주도 단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만 먼저 이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즉 국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첫 번째,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조언, 권고, 지도, 자료 제출 요구, 재정,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업무 이런 것들 국가 사무라고 그랬죠.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이런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협의 조정하는 제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의견이 다를 때 이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치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인데, 여기 이제 정부조직법에 있는 행정안전부의 임무, 자치 관련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원, 재정 지원, 세제 지원, 낙후 지역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분쟁 조정 업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 관련된 업무고,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안전도 들어가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일들도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조직진단에 가는 것도 여기서 하는데, 그 밖의 업무로는 국가행정관리, 즉 국무회의, 법령조약의 공표, 우리 일반 행정직 가게 되면 중앙공무원에서 하는 일이 이게 국가행정관리인데 이 일들 하게 돼 있고요. 안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 재난관리로서 민방위, 방재, 경찰청, 소방청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는 일단은 어디로 와야 돼요? 행정안전부. 옛날에 이게 이제 총무처 기능이라든가 내무부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속하지 않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에 이제 2개의 실이 있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지방자치 분권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장 하면은 보통 이제 1급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한 장 올라가면 차관, 장관이 되겠지만 거긴 정무직이고, 1급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되는 실장급이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정책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방행정정책관이 있고, 지방행정정책관은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중앙지방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즉 지방 4대 협의회가 있거든요.
광역자치단체 시장 도지사 협의회가 있고 의회 협의회가 있고 시군구의 짱 협의회가 있고 의회 협의회가 있어요. 4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행정정책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지자체 합동평가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거는 주민등록제도, 행정사제도 관련된 업무도 지방행정정책관에서 하고 있고 시민사회 관련 업무, 즉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 기부금 제도도 지방행정정책관 업무입니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 업무, 과거사,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관련 업무도 지방행정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모든 공무원 관련 업무를 이쪽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을 뽑고 관리하는 거는 인사혁신처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나 조직 관련된 업무로서 공무원 노사 문화,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는 지방행정정책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분권실에 또 다른 정책관으로 분권, 자치분권 정책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조직진단과 여기 오타가 나서 자치단체 조직진단과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양성평등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요 관련 법이 지방이양 일괄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옮겨주는 거예요. 이양해 주는 거죠. 요 관련된 법을 자치분권 정책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전문성, 자율성을 지원하는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주민 직접 참여 관련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들도 자치분권 정책관입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발안 관련된 지원 업무를 자치분권 정책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분권실의 또 다른 정책관으로 지역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혁신 정책관이 있어서 지역 밀착형 지역사회 혁신 관련돼서 지역 활성화 또는 지역 활성화 지원 재원 마련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업무도 지역혁신 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법,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된 업무를 지역혁신정책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요즘 실패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이런 박람회라든가 성공 모델 확산 업무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또 새마을운동을 3개에 지원하는 ODA라고 하는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그러죠. 공공부조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ODA는 무상 보조하고 유상 보조로 나뉘는데 대부분 이제 무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업무는 또 이제 지역 혁신 정책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정책관으로서 지역 발전 정책관이 있어가지고 지역별 특화 사업으로서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 자전거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화장실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은 지역 발전 정책관에서 하고 있고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업무들도 행정안전부의 지역 발전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라든가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을 지역 발전 정책관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주소 관련된 업무도 지역 발전 정책관에서 하는데 예전에 우리 다 이제 번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꿨잖아요. 도로명 주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발전 정책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실에서 가장 많은 자치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는 자치분권실이잖아요. 자치분권실인데 요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돈에 관련된 물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경제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실장급 1급 공무원이 일하는 곳으로 지방자치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 지방재정에 대한 투용자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서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행정안전부 재정경제실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업무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이걸 평가하는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평가 업무도 지방재정경제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공기관 혁신 업무, 즉 지방공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도 재정경제실에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교부세를 나눠주는 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국세로 걷어들인 돈 중에 일부를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즉 포괄보조금으로 교부하게 돼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공식, 요거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하여튼 요 관련된 임무를 재정경제실이 한다. 그 다음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정책 그리고 지방세 세목을 재정비하는 이런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납세 편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세 별로 안 내봤지만 위텍스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서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현실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지방 규제 혁신 차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규제를 혁신하는 그러한 업무도 재정경제실의 업무로 담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마을 금고를 지원한다든가 지방행정 공제회를 감독하는 업무도 재정경제실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계약제도라고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계약을 통해서 하거든요. 다리를 논다고 그랬을 때 다리를 예를 들면 뭐 LG건설 또는 GS건설하고 계약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관련된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계약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이 재정경제실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도 서로 갈등이 있을 때도 협력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협력과 분쟁 조정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사무의 공동 처리, 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요. 중요한 건 분쟁이 있을 때죠.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는 권한쟁의 조정이면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고 그 밖에 법률 관련된 논쟁이면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소송으로 가지 않고 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 행정부 안전부 장관이 상위기관으로 있으니까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좀 조정을 하고 시도지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게 시도지사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근데 요새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거기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경우에 11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7명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 분쟁 조정 관련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2개의 자치단체 관련돼 있어요. 그럼 두 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이 있을 때 일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고속도로를 논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의회의 의결이 뒤따라야 되고요. 또한 행정안전부와 같은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회의도 운영하고 조합장도 있고 사무직원도 구성하여서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과 경상남도 사이에 이제 거제도 다리를 놓는 거에 있어서는 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두 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해서 거가대교라고 하는 그런 다리를 놓는 일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는 전체 지방정부들, 자치단체들 사이에 어떤 합의된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제 4대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시도지사 협의회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짱의 협의체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있어요. 의회의 의장협의회가 또 있고요. 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 짱이 모인 거 협의회가 있습니다. 226개의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의장협의회가 그래서 4개로 있습니다. 제가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LGA라고 그래요. 지방정부협의회. 이 4개가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조직으로 이루어지고 돈도 굉장히 많이 써서 중앙정부와 맞짱 뜰 수 있을 정도로 좀 실력을 갖춘 그런 협의체가 있는데 우리는 이름으로는 4개의 협의체가 있고 일본 같으면 6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좀 대응적인 대등한 관계로서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조직이나 재정 측면에서 매우 미약해서 제가 볼 때는 이 4대 협의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그러한 조직체를 만들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관계를 맺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여러 개 4개로 나뉘어져 있고 재정이라든가 조직력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 가려면 좀 영국이나 그런 나라에 따라가려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서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grant me a willing spirit to sustain me.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 살아갈 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셔서 willing spirit,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남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삶의 보람이 일어나고 귀찮다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 joy of salvation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즉 자원하는 심령, 웰링 스피릿이 생기고 좀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이 넘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사실은 죄에 빠져서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 좀 더 젊은 시간에 젊은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과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9장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질의응답을 가지고 풍성한 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